가짜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마주하는 정보의 양은 방대하다. 특히 요즘처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건강 관련 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만큼 잘못된 정보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 나는 몇 년 전 건강 문제로 고생하던 시절에 가짜 의학 정보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토대로 가짜 의학 정보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몇 년 전 나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의료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 떠돌던 한 블로그 글을 보게 되었다. 그 글에서는 특정 비타민 보충제가 만성 피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고 리뷰도 긍정적이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제품을 구매해 복용하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 달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포럼에서 약간의 조작된 후기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조금 더 복용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다.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나는 오히려 더 심해진 피로와 여러 부작용들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제야 내가 가짜 의학 정보에 현혹되었음을 깨달았다. 이 경험 후 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할 때 출처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의료 전문가의 의견인지 혹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인지 구분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기적 같은 효과를 약속하는 정보는 경계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과학적 연구 없이 극단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정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다. 한 가지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고 비교, 분석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정보에 서로 다른 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목적성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나는 이제 의학 및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로 다짐했다.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는 실제 의료 전문가에게 상담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찾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 결국 건강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가짜 정보를 맹신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접할 때는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검증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나는 가짜 의학 정보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강한 생기를 자랑하는 노인 순백씨가 살고 있었다. 순백씨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늘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는지 궁금해했고 드디어 어느 여름날 그에게 비결을 물었다. 마을 회관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순백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비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럼 저는 여러분께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사람들은 약간 실망한 듯 보였다. 그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니 너무 간단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제가 젊었을 적에 농사를 지을 때 힘들다 싶을 때면 항상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 활기가 돌아오곤 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의 여러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요즘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분이 어떻게 체온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소화 기능을 돕는지 설명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그건 아마도 밤사이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순백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출을 할 때에도 항상 물병을 휴대하며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그에게 물은 가장 큰 활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순백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수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 더 많은 물을 마시겠다는 결심을 했고 곧 마을 전체에는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사실 수분 섭취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공유되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더욱 집중력이 높아진 모습을 보였고, 농부들은 농사일이 한층 수월하게 느껴졌다. 특히 노인들은 매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수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서로에게 물을 권하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가 되었다. 순백 씨는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이 작은 행동이 건강과 활력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본보기였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가져온 큰 결과를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뜬 나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증가할 뿐 아니라 피부도 톤을 잃고 있었고, 항상 피곤함을 느낄 정도로 에너지가 없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을 읽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아보는 것이었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은 일상의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변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했고, 하루 아침에 완벽하게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식사였다. 평소에 아침 식사를 거르던 나로서는 처음부터 건강하고 든든한 첫 끼를 챙겨 먹는 것이 힘들게 느껴졌다. 그래도 영양 가득한 오트밀과 과일을 곁들여 가볍지만 풍부한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오전의 에너지 레벨이 크게 달라졌다. 두 번째로 변화시킨 것은 설탕 섭취량이었다. 커피에 당분이 가득한 시럽을 넣고 마셨던 것을 블랙커피로 바꾸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내 몸은 반응했다. 설탕이 과다하게 드는 음료를 줄여나가자 혈당이 안정되고 기분 변화도 줄었다. 이에 따라 건강한 대체 간식을 찾게 되었으며, 견과류와 같은 원재료 그대로의 건강 간식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외식을 줄이는 것이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패스트푸드를 즐겨 찾던 나였기에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이 또한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주간 식단을 계획하고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다 보니 요리 실력도 늘고 식사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었다. 샐러드로 매번 식사를 대신하기보다는 일상 식단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빨간 파프리카, 초록 브로콜리, 주황색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조리해 먹으면서 비주얼뿐 아니라 영양도 풍부한 식사가 가능했다.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었다. 육류를 포함해서 생선, 두부 등 여러가지 단백질원을 번갈아 가며 식단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운동 시에도 더욱 강력한 체력을 느끼게 되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다.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기로 결심하고 알람을 맞춰가며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하니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피부 상태도 개선되었다. 일곱 번째는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하게 되었고 소화도 한결 쉬워졌다. 여덟 번째는 가공식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냉동식품을 자주 먹었지만 이제는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준비하면서 조미료도 자제하며 먹기 시작했다. 아홉 번째 변화는 정크푸드에 대한 접근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지방 곳곳에 있던 과자를 모두 없애고 대신 건강한 대안을 채워 넣으니 식탐이 줄어들었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을 하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이 어떤 식습관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1년이 넘게 작은 변화들을 이어온 결과 나는 이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 교정에 그치지 않고 내 삶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의 일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웰빙 습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스토리 형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서울에 사는 한 젊은 직장인인 민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민재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는 그동안 몸의 불편함과 피로를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가 친구들이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건강하게 시작한다면 분명히 기분도 좋고 하루도 더 잘 풀릴 거야 라는 친구의 말에 민재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웰빙 습관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스마트폰에 하루 물 섭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을 깔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피부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입한 습관은 30분의 아침 스트레칭과 짧은 운동이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매일 오전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을 활성화시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침 운동은 그에게 활력을 주었고 직장에서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기로 하고 직장 근처 농산물 시장에 주말마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고 유기농 제품을 찾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다음 주의 식단을 계획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도시락을 싸서 직장에 가져갔습니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민재는 체중이 줄고 낮 시간 동안 더 이상 졸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마음 관리였습니다. 민재는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씩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잡생각이 많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의 마음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었고 더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맑고 창의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디지털 디톡스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모든 전자기기에서 벗어나 독서를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참된 휴식을 느낄 수 있었고 자기 전에 푸른 빛을 멀리하면서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재는 조금씩 그의 일상 속의 웰빙 습관을 쌓아갔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의 질은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민재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작은 습관 하나로도 어떻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